왕궁 정원 한낮임에도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연못께 멈춰선 근초 고왕은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가 걸음을 멈춘 곳은 온조왕의 동상이 세워진 자리, 초대왕의 강인한 형상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으나 그 앞에 선 근초 고왕의 표정은 한없이 어둡고 외로워 보였다. 백제를 다스린 지 10여 년, 이 자리가 이다지도 외롭다니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전쟁과 정쟁 속에서 피로 얼룩졌던 손, 그 손으로 성취한 왕위도 이제 내부 분열과 외부 전쟁 위협으로 새로운 고통을 준다. 한숨을 내쉬는 순간 등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막고해가 숨죽이듯 말한다. 대왕이시오. 근초고왕이 천천히 돌아보니 긴 검은 수염을 한 막고해가 살며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감히 아뢰옵니다. 진의와 진정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막고해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긴장과 충정이 뒤섞여 있었다. 진의와 진정의 세력은 여전히 지방에 뿌리 깊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숨겨두고 사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고구려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자리를 비우신다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근초고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심란함과 고뇌가 번뜩였으나 곧 손을 들어 막고해의 어깨를 잡았다.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지금 그들을 치면 백제 중심부는 피로 물들 것이다. 우리는 고구려와 싸워야 한다. 분열은 우리 스스로 목을 조이는 짓이 될 뿐. 막고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하지만 전하, 그 뱀 같은 무리들이 언제 칼을 겨눌지 모릅니다.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국경 밖 고구려와 안의 반역 세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그때 정원 끝에서 키가 큰 청년이 걸어왔다. 휘수태자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 또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명해 주십시오. 휘수는 근초고왕을 똑바로 보며 결의를 드러냈다. 진의와 진정을 치라 하신다면 그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고구려를 쳐라 하신다면 제가 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근초고왕은 아들의 당찬 말에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어느 정도 풀리는 듯했다. 그는 크고 호탕하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장하다 휘수야, 네가 있으니 백제가 든든하구나. 네가 내 곁에 있는 한 백제는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휘수는 무릎을 꿇고 예를 갖췄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점 소자는 언제든 아버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근초고왕은 아들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부드럽게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켜 세웠다. 휘수야, 그리고 막고해. 짐이 북방으로 나갈 때 이 나라의 중심을 지켜야 할 이들은 바로 너희 둘이다. 왕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진의와 진정의 움직임이 수상하면 주저하지 말고 베어라. 하지만 반란의 빌미를 줄 짓은 절대 하지 말라. 먼저 칼을 들이대면 백성들은 우리가 권력 다툼을 일으켰다고 여길 것이다. 누구도 믿지 말거라. 나조차 믿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휘수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님. 그들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 제 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라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막고해도 나서며 무릎을 꿇었다. 대왕께서 안심하고 북방에 나가시도록 저와 태자께서 위례성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단 한치도 왕권을 흔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근초고 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 확신과 책임감이 서렸다. 좋다. 이제 짐은 북으로 향해 요서를 정벌할 것이다. 고구려가 더욱 강해지기 전에 압박하고 우리의 이름을 그 땅에 새겨야 한다. 왕은 가볍게 웃으며 두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무거운 짐이 묻어났다. 백제의 운명을 짊어진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겁지만 동시에 휘수와 막고해라는 든든한 인물이 있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듯했다. 근초고왕 속으로 마음을 다진다. 당시 백제는 대륙 백제와 한반도 백제를 다스리고 있었으나 대륙 백제는 고구려와 선비족의 압박으로 괴멸 직전이었다. 근초고왕은 대륙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없기에 일어서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요새와 고구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제야말로 일어서야 한다. 그는 짧은 침묵 끝에 다시금 선언하듯 말했다. 휘수야, 막고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백제의 왕자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라. 휘수와 막고해는 함께 머리를 숙였다. 예, 대왕, 무운을 빕니다. 근초고 왕은 고개를 들어 동쪽 하늘을 보았다. 어느덧 해가 더 높이 떠올라 정원의 수면 위로 금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 빛은 온조왕의 동상 곁에서도 반짝였고 왕의 옷자락을 살며시 물들였다.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걸어갈 길은 피와 전쟁으로 얼룩질 것이나 이 결단 없이는 백제의 미래를 열 수 없었다. 요서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확실히 한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반란의 씨앗은 잠시 남겨두되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그리고 북방에서 고구려를 누르고 백제의 이름을 높이리라. 정원의 문턱을 넘어가는 근초고왕의 뒷모습을 휘수와 막고해가 경호의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왕에 대한 충성과 스스로 지켜야 할 백제의 자긍심이 함께 타올랐다. 이제 백제의 깃발은 북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편 위례성 안에서는 태자와 장수가 힘을 합쳐 반란의 씨앗을 감시해야 한다. 온조왕 동상 앞에 남아있는 것은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위기 사이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근초고왕의 결단이었다. 요서의 하늘 아래에 황토 먼지가 일렁였다. 언뜻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하고 메마른 기운을 가득 품어 대지를 누르듯 무겁게 깔렸다. 그 한가운데 통주성의 성벽이 우뚝 솟아 있었으니 마치 이곳을 지키는 거대한 수문장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성벽 위를 빼곡히 메운 연나라 병사들은 긴장된 눈으로 저 멀리 펼쳐진 백제군의 진영을 주시했다. 수많은 병사들의 기세가 대지를 울리며 말발굽 소리가 먼지를 휘몰아쳤다. 근초고왕은 빛나는 황금 투구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전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백제군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여 흡사 역동하는 파도와도 같았다. 매섭게 울리는 말발굽 소리에 맞춰 백제군의 방패벽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성벽 위에서 연나라 병사들은 공포에 가득 찬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적의 위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으나 현 상황에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날아드는 화살비가 연이어 백제군에게 쏟아졌고
때로는 방패를 뚫고 몸을 꿰뚫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지만 백제군의 전진은 조금도 늦춰지지 않았다. 화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은 병사들은 부상으로 흐트러지는 호흡을 억지로 다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금 적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가운데 가장 눈부신 존재는 단연 근초고왕이었다. 황금 갑옷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모습은 마치 태양의 분노를 직접 등에 지고 나아가는 듯한 위엄을 자아냈다. 그의 손에 쥔 검날은 마른 하늘에 번갯불이 내려치는 듯 섬뜩한 광휘를 뿜었다. 근초고왕이 칼을 뻗어 전방을 가리키자 순식간에 백제 병사들의 함성이 다시 폭발했다. 고함으로 성벽을 무너뜨릴 기세로 돌격하라. 왕의 음성은 이번엔 낮지만 더욱 묵직하게 병사들의 가슴을 뒤흔드는 북소리처럼 전장을 울렸다. 백제군의 궁리가 세찬 바람에 휘날리며 넓은 평원 위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세찬 함성은 폭풍우보다 거센 힘을 지녔고 백제의 깃발이 나부끼는 곳마다 마치 전신이 강림한 듯한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곧이어 크고 작은 투석기가 전방으로 끌려 나왔다. 무거운 바위를 잔뜩 머금은 투석기들은 화살의 사정권 밖에서 천천히 준비를 마친 뒤 일제히 거대한 돌덩이를 연나라 성벽으로 퍼부었다. 성벽을 강타하며 터지는 굉음에 연나라 병사들은 서로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듣기 어려워했다. 궤도를 가늠하지 못한 몇몇 바위들은 성벽 꼭대기를 스쳐 지나거나 성박 뒤편으로 떨어져 깊은 흙먼지를 일으켰다. 그러나 날아든 바위가 정확히 성벽을 부수는 순간 돌무더기와 함께 적들의 비명소리가 뒤엉켰다. 붉은 피가 곳곳에서 뿜어졌지만 백제군은 후퇴 없이 앞으로 밀어붙였다. 방패를 치켜든 전열이 벼락이 쪼개는 나무처럼 적의 수비선을 연달아 가르고 그 틈으로 창과 칼이 대거 밀려들었다. 흙바닥은 어느새 병사들의 무겁고 날선 발걸음과 떨어진 화살촉, 잔해, 피로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성벽 아래로 집결한 병사들은 저마다 사다리를 들고 성벽을 타기 시작했고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망치와 도끼로 성문을 두드렸다. 연나라 측도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기름을 쏟아내고 불화살을 날리며 사다리를 무너뜨리려 애썼지만 백제군의 맹공을 멈추기는 쉽지 않았다. 사방에 번지는 화염과 자욱한 연기가 마치 전장에 도래한 지옥의 광경처럼 모든 이의 혼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근초고왕이 지켜든 칼끝이 눈부신 섬광처럼 번뜩였다. 멈추지 말라. 역사는 오늘 우리 백제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왕의 외침에 화답하듯 군사의 함성이 다시 폭발했고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성벽이 부서지는 굉음, 부상자들의 신음과 함께 전장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왕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뜨겁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온 백제군의 정신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었고 어떤 공포도 가뿐히 뛰어넘게 하는 기백 그 자체였다. 연나라 성벽에 이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흔들리는 바위 더미 사이로 백제 군사들은 몸을 날려 돌파구를 넓혀갔다. 혼란에 빠진 연나라 병사들은 퇴각을 위한 위치를 잡으려 애썼으나 피로 물든 전장은 이미
백제군의 맹공 앞에서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였다. 함성을 토해내며 전진을 멈추지 않는 백제군은 불길이 휘몰아치는 성벽 위로 올라가 적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했다. 그리고 그 선두에 근초고왕이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무너져가는 성의 모습이 선명했다. 찢긴 궁이와 바람에 날리는 먼지 사이로 반짝이는 백제의 깃발이 당당히 펄럭였고 왕은 고개를 들어 전장을 굽어보았다. 오늘의 전투가 비록 피로 물들었을지언정 백제의 승전은 이미 살아 움직이는 불꽃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로 모여든 병사들의 숨결과 근초고왕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마침내 성벽을 타고 번져나갔다. 호흡을 고르며 말발굽을 가까이 댄 목나근지가 근초고왕에게 다가왔다. 그의 임에는 이미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나 눈동자는 흔들림 없었다. 대왕이시여, 성벽 위에 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근초고왕은 날카로운 미소를 띄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 주위를 맴돌았으나 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워 말라. 저들은 지금 목숨을 부지하려 발버둥 칠 뿐이다. 진군을 멈추지 마라. 내가 저들의 기세를 꺾어놓겠다. 그가 손을 높이 들어 올리자 백제 돌격 부대가 명령에 따라 맹렬히 전진했다. 방패병들이 성문 앞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성벽 아래로 무장 병사들이 쇄도했다. 그 기세에 성벽 위의 연나라 병사들은 갈팡질팡하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커다란 쇠사슬에 묶인 공성망치가 통주성의 성문을 향해 잇따라 내리꽂힐 때마다 성벽 아래 전장은 강렬한 진동으로 휘청였다. 쿵쿵 하는 굉음이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병사들의 심장을 두들겼다. 피로 물든 대지는 이미 수많은 전투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갈라져 있고 허공에는 온갖 비명과 함성이 뒤엉켜 있었다. 성벽 위에서 연달아 떨어지는 돌덩이와 불기름은 공성로를 지키려는 적들의 최후 저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진했다. 불꽃이 튀어오르고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 쓴 병사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전열을 갖춘 백제의 방패벽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공성망치를 엄호하며 전진을 계속했다. 성문을 열어라. 근초고왕의 낮고 단호한 음성이 또다시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온 힘을 다해 망치를 밀었다. 왕의 명령은 마치 전장의 모든 소리를 압도한 채 오로지 군사들의 가슴에 꽂혀 들려왔고 이는 곧 전투의 박동이 되어 공성망치를 더 거세게 내리치도록 만들었다. 공성망치가 성문을 세차게 내려칠 때마다 거대한 나무문이 비명을 지르듯 울렸다. 흔들리는 문짝 사이로 쇠로 덧댄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나무 조각과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축축한 흙바닥과 피범벅이 된 방패 위에 떨어진 조각들은 살벌한 전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성벽 위에 늘어선 적 병사들은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막 저항에 나섰다. 거칠게 당겨진 활시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들은 쉼없이 백제군의 창과 방패에 부딪혔다. 때때로 명중한 화살에 병사들이 쓰러질 때면 그들의 동료들은 결의에 찬 함성을 토해내며 다시금 망치의 방향을 고정하고 돌진했다. 밀어붙여라. 더 세차게 쳐라. 근초고왕의 포효가 찢어질 듯한 함성과
화살 소음 속을 뚫고 병사들에게 닿았다. 황금 갑옷 위로 날아드는 불똥조차도 그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칼을 손에 꽉 쥔 그의 모습은 불타오르는 전장의 중심에서 홀로 빛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상징했다. 그러자 성문에서 쇠가 갈라지고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성문이 쩍 갈라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싸늘한 바람이 순간적으로 안과 밖을 가르며 뒤섞였다. 우와 백제의 선봉 부대가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쇄도했다. 붉은 먼지와 파편이 하늘로 솟구치는 가운데 병사들은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고서도 오로지 전진만을 외쳤다. 방패와 창을 앞세워 텅 빈 공간을 연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은 단번에 성 안쪽 지대에 발을 들이밀었다. 근초 고왕은 무너진 문턱 너머에서 치열하게 교전하는 병사들의 뒤를 주시했다. 여전히 성벽 위에선 돌을 굴리고 활을 쏘며 최후까지 백제군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뚫린 방어선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였다. 왕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전황을 가늠한 뒤 말곶비를 당겨 성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말발굽이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된 땅을 거칠게 박차자 주변에서 적병들이 허둥대며 물러났다. 근초고왕의 갑옷은 화염과 먼지, 피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그가 칼끝으로 성 내부를 가리키자 뒤이어 달려온 백제군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이미 돌파를 이룬 부대는 성의 지휘부를 찾아 달려가기 시작했고 일부 병사들은 적절한 방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골목과 담장을 뒤덮었다. 격투 소리가 성 안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마치 지옥문이 열린 듯 피 튀기는 근접전이 펼쳐졌다.